아버지는 누가 너의 아버지야? 민경채,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거야.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얼음장처럼 차가운 민두식 회장의 목소리가 쇠창살이 박힌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간의 감금으로 머리는 산발이 되고 환자복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민경채는 자신을 구하러 온 구세주를 만난 듯 애걸하던 표정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동공 가득 차올랐던 희미한 희망이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변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네. 여기서 꺼내만 주시면 너의 귀로 직접 들어야겠어? 니년을 40년간 내 딸로 알고 키운 이예비가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다는 소리다. 민두식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과 함께 민경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기억상실증 연기를 하던 중 유언장이 수정되었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다 결국 이곳 과거 자신이 민두식을 가두었던 바로 그 지옥 같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민경채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버지 민두식의 일시적인 분노일 뿐이라 며칠 고생하고 나면 자신을 다시 찾을 것이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두식의 입에서 나온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그 말은 40년간 그녀가 누려온 모든 것의 기반이 뿌리째 뽑혀나갔음을 의미했습니다. 민경채가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불과 며칠 전 모든 비극은 민경채 자신의 지독한 오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극적으로 복귀하면서 민경채의 서툰 기억상실증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공범이자 공생관계인 김선재 변호사는 이 아슬아슬한 연극이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최선입니까? 기억상실증이라니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삼류 연극에 속아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민경채는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기억을 잃은 사람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형형했습니다. 시끄러워, 김변. 아버지가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날 내치진 못해. 난 민강유통의 장녀 민경채니까. 아버지가 날 의심하다가도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딸을 보면 결국 마음이 약해지실 거야. 그 시간을 버는 동안 우린 다음 수를 준비해야지. 김선재는 답답하다는 듯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다음 수요? 회장님을 정신병원에 가둬두었던 것만으로도 회장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유언장이라도 찢어버리시게요? 지금 회장님 눈빛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가씨를 보는 눈에 정이 없어요. 정이 없다니? 그럴 리가. 아버지는 날 사랑해. 40년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민경채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갇혔던 걸 잊었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장을 찍기 전에 빼앗아야지. 김변 아버지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 그거 아직 당신이 갖고 있지? 원본 말이야. 김선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민두식의 유일한 약점이자 김선재가 배신자 민경채의 곁에 여전히 붙어있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바보는 아닙니다. 지금쯤 그 장부를 회수할 사람을 찾고 계시겠죠. 그게 없으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여. 아버지가 내 기억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내 연극에 놀아나는 동안 난 아버지의 모든 걸 내 손에 넣을 거니까. 아버지는 늙었어, 김변. 이젠 내 시대야. 민경채는 자신이 여전히 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굳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두식이 지옥의 문턱에서 겪은 배신감의 깊이와 그로 인해 더욱 냉혹해진 그의 결단력이었습니다. 한편 민강유통 회장실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두식은 자신을 배신하고 정신병원에 가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습니다. 기억상실증이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는 단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당장 불러. 민두식은 긴급히 고문 변호사를 호출해 유언장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민경채. 내 딸 민경채 항목 전부 삭제해. 네. 회장님. 그래도 장녀이신데 지금 잠시 기억을 잃으셔서. 시끄러워. 내가 뇌진탕으로 기억을 잃었어도 날 지옥에 쳐넣은 년을 용서할 것 같나? 회장 부재시 직무대행자 민경채. 이 부분 당장 삭제해. 변호사는 민두식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그 자리는 공석으로 두시겠습니까?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정루시아를 넣어. 정루시아, 즉 백설이였습니다. 민두식은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준 백설이의 능력과 배포를 높이 샀고 동시에 자신을 배신한 딸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연민을 접는 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수정 진행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회사의 정보망을 꽉 쥐고 있던 김선재의 귀에 즉각 들어갔습니다. 김선재는 사색이 되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마침 민경채는 자신을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민지섭 앞에서 가여운 환자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 민경채가 다시 머리를 감싸쥐는 신용을 하자 김선재는 다급하게 민지섭을 밖으로 내보내고 병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지금 연기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김변. 아버지가 또 뭘 하셨는데? 설마 날 의심이라도 하신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언장. 회장님이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민경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 아가씨의 직무대행 권한 전부 박탈하고 그 자리에 정루시아 그 여자를 앉혔습니다. 그 순간 민경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40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신의 자리가 감히 어디서 굴러들어온지도 모를 천박한 여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애써 연기하던 기억상실증 환자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감히 그년이? 아버지가 미쳤어? 그 미천한 년한테 내 자리를 빼앗아? 루시아! 민경채는 협탁 위에 꽃병을 집어들어 맞은편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꽃병이 산산조각 나며 물과 꽃잎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안 돼. 내 자리야. 민강유통은 처음부터 내 거라고.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민경채인데. 아가씨, 진정하십시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들으라고 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년 찢어 죽이고 아버지도 가만 안 둬. 으악. 민경채는 의자를 걷어차고 침대 시트를 이빨로 물어뜯으며 발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눈동자는 사리와 증오로 시뻘겋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문안을 위해 병실 문을 열려던 민세리와 오자경이 그 광기 어린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기억 돌아온 거야? 민세리가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오자경의 입꼬리는 조용히 그리고 더없이 만족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민경채의 가면이 벗겨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오자경은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이 장면을 자신의 두 눈에 똑똑히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두식의 저택은 오자경의 호들갑스럽고도 과장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아버님,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큰아가씨 말이에요.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아주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민두식은 보고서를 읽던 눈을 들어 오자경을 바라봤습니다. 자경아, 그게 무슨 말이냐? 경채가 미쳤다니. 오늘 세리랑 병문안을 갔는데 글쎄 병실이 난장판이에요. 꽃병은 다 깨져 있고 링거는 뽑혀서 바닥에 피가 뚝뚝. 아가씨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대 시트를 물어뜯으면서 내 자리야. 그년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 정말 무서워서 혼났어요. 오자경은 일부러 그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민두식의 심기를 살폈습니다. 아무래도 유언장 수정된 거 알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버님, 이거 아무래도 기억상실증 연기하다가 들키니까 진짜 돌아버린 거 아닐까요? 아니면 원래 저런 성격인데 우리가 다 속은 건가요? 오자경의 아기에 찬 보고를 듣는 민두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둔 천하의 몹쓸 딸이었지만 뇌진탕으로 기억을 잃었다는 말에 일말의 연민과 부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자경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자마자 그런 난동을 피웠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끝까지 이 애비를 속여 민두식의 눈빛이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민두식은 문태경을 자신의 서재로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문 본부장. 오늘부터 자네는 내 아들애. 문태경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제안에 잠시 동요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부모님의 처절한 복수를 위해 민강 유통에 들어온 그였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멸시킨 원수, 민두식의 아들이 되라는 말은 기괴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이것이 복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발판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를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을 때 날 배신한 건 내 핏줄이었고 날 구해준 사람은 자네와 루시아였어. 피가 다가 아니더군. 자네들이야말로 내 진짜 가족이야. 민강. 아니 그 이상이라도 줄 수 있어. 민두식은 문태경에게 값비싼 양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문태경은 민두식의 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걸 주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문태경은 민두식의 완벽한 신임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복수심을 민두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민두식은 김선재를 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장부. 내놔. 회장님 무슨 장부를 말씀하시는지. 김선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니놈이 관리하던 내 비자금 장부 말이다. 이제 그 장부 문태경 본부장한테 맡길 거니까 당장 가져와. 김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민경채라는 밧줄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한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이자 민두식을 협박할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회장님, 이 장부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만큼 머리 좋고 입 무거운 사람 찾기 힘드실 텐데요. 특히 문태경 본부장처럼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야심 넘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으시면 어쩌시려고요. 그 장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회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선재는 은근히 장부의 내용을 빌미로 민두식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민두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날 정신병원에 쳐넣는 걸 도운 놈 입에서 나올 소린 아니지. 내 뒤통수. 니놈보다야 문 본부장이 1000만 배는 낫다. 당장 내놓지 못해. 김선재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회장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겠다. 문태경은 믿을 놈이 못 됩니다. 회장님이 숨기신 그 수많은 검은 돈들.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회장님도. 닥쳐. 이 배신자놈아. 그게 지금 날 협박한 니놈 입에서 나올 소리야.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두식의 불호령에 김선재는 속수무책으로 쫓겨났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고 나온 김선재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재는 편의점 앞에서 홀로 소주를 마시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민두식의 비자금 내역을 언론에 터뜨려 동기어진이라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민두식, 너만 죽을 순 없지. 같이 죽는 거야. 그가 비틀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을 때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습니다. 누구야? 김선재 변호사님. 회장님께서 조용히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김선재는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해 인적 없는 폐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거나 회장님이 보냈어? 날 이렇게 대하고 무사할 것 같아. 내가 가진 장부가 뭔지. 그의 외침은 무자비한 폭력에 처참히 묻혔습니다. 민두식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두식은 서재에서 냉정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죽이진 말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못하게 만들어. 변호사 자격? 그딴 건 당연히 못하게 해야지. 내 돈으로 변호사 된 놈이야. 냉정한 통화를 마친 민두식의 뒤로 공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김선재가 정체불명의 사내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민두식을 찾아왔다가 그의 통화 내용까지 엿들은 참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인 척 연기했던 민두식이 사실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냉혈한이었음을 공 실장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김선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다음 차례가 자신의 딸 민경채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공 실장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가 민두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경채 아가씨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공 실장, 자네가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두식은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공 실장은 공포에 질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가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가씨가 독해진 건 다 저 때문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네가 뭘 어쨌다는 거야? 자네가 경채를 독하게 만들었다니? 경채가 혹시 자네 딸이라도 되는 거야? 민두식은 어이없다는 듯 무심코 말을 뱉었습니다. 그 순간 공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딸꾹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두식의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래? 설마 정말 민경채가 자네 딸이야? 공포에 질린 공 실장은 민두식의 지옥에서 온 듯한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40년간 지켜온 끔찍한 비밀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공 실장은 40년 전 자신이 민강 유통의 가정부로 처음 들어왔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젖도 못 먹어 굶주리는데 같은 날 태어난 민두식의 딸은 온갖 호사를 누리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비뚤어진 생각에 그녀는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민두식의 진짜 딸은 멀리 있는 보육원에 버려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니년이 지금 감히. 민두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공 실장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40년간 애지중지 키운 딸이, 자신을 배신한 그 딸이 사실은 공 실장의 딸이었다니. 자신의 친딸은 이름도 모른 채 보육원에 버려졌다니. 어쩐지 너랑 민경채 둘이 유독 죽이 잘 맞는다 했어.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니년 딸을 공주처럼 키우고 있었던 거야? 내 진짜 딸은 보육원에 버려놓고
공 실장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었음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두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다 못해 모든 감정을 태워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공 실장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그래, 살려는 줘야지. 공 실장 자네는 살려줘야지. 40년간 내 딸년 시중 두느라 고생했으니까. 공 실장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내 친딸이 아니어도 40년을 키운 정이 있으니 그년이 날 배신했어도. 하지만 경채는 달라야지. 감히 내 자리를 훔친 도둑년이니까. 민두식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두식은 사람을 시켜 민경채를 정신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과거 민두식 자신이 갇혔던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개밥이 나오며 난동을 피우면 수면제를 탄 주스를 억지로 먹이는 바로 그 지옥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민경채가 진짜로 미쳐가던 어느 날 새로 된 병실 문이 열리고 민두식이 들어섰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생각하며 짐승처럼 기어나와 그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유언장 필요 없어요. 다 루시아 주세요.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 네. 제가 아버지 딸이잖아요. 아버지. 민경채의 처절한 애원에 민두식은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너의 아버지야? 네. 방금 너의 애미 공 실장이 다 실토하고 갔거든. 무슨 말씀을. 니녀는 내 딸이 아니야. 40년간 내 집에서 기생하던 공 실장년의 딸이라고. 민경채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민경채.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거야. 내가 겪었던 지옥, 너도 똑같이 겪어봐. 아니, 넌 여기서 평생 썩게 될 거다. 민두식이 차갑게 돌아서자 민경채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충격을 받은 민두식은 경영에서 완전히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백설이와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킨 문태경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민강유통의 회장실에는 백설이가 앉게 되었고 문태경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편히 쉬렴. 백설이의 눈물은 복수의 완성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민두식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미소의 사진 앞에서 매일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속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힌 민경채는 날마다 쇠약해졌습니다. 40년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한 충격에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민경채야. 나는 아버지 딸이야. 아니야, 난 공 실장 딸이 아니야. 김선재 역시 폐공장에서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민경채가 갇힌 정신병원 소식을 듣고 쓰게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끝이구나, 민경채. 내 오만이 우리 둘을 삼켰어. 공 실장은 민두식의 배려 아닌 배려로 목숨은 건졌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미쳐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장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공 실장은 백설이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우리 경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백설이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는 민경채가 나한테 해야지. 하긴 민경채가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받아줄지는 미지수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내 딸 경채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당신도 예외는 아니야. 모두를 속이고 40년 세월을 살아온 죄,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지. 이제부터 당신 손으로 공주로 만든 딸이 당신 때문에 미쳐가는 걸 평생 지켜봐. 그게 당신의 벌이야. 백설이는 공실장을 그대로 두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몇 달 후 민강유통은 백설이와 문태경의 지휘 아래 과거의 비리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회장실에서 민강유통의 미래를 바라보던 백설이에게 문태경이 다가왔습니다. 설혜 씨, 이제 정말 끝난 겁니까? 백설이는 딸 미소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소의 복수도 내 복수도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문태경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아닌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문태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태양을 삼킨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태양을 마주하는 우리의 진짜 삶이요. 모든 것의 기반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민경채의 처절한 몰락, 그리고 참회하는 민두식. 마침내 복수를 완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백설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